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라는 지금 읽어도 참 어렵네요. 예. 예. 그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오늘은 말더듬이랑 틱장애 그리고 신경과민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38살의 그 중년 남성의 치료 수기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예. 38살의 중년 남성. 그런데 말더듬도 사실은 사회생활 할 때 상당히 이제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 틱장애까지 있으셨다.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니까 더 그 스트레스는 아마 이만저만이 아니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중년 남성의 경우 얼마나 심한 말더듬과 또 틱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분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주 꼬마 때서부터 심한 틱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또 말더듬도 같이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 이분이 이제 성품이 아주 차분하고 유순해 보이시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게 하면서 어느 정도 심하게 말을 더듬는지를 한번 봤더니 아주 책을 잘 읽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더듬는 경우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해서 천안까지 또 박사님을 찾아가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분 말씀으로는 이제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또 결혼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부터라도 꼭 고쳐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틱장애에서 저희 클리닉이 떠서 찾아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께서는 이 말더듬, 이 원인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예, 이미 말더듬에 대해서 알려진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유전적인 원인이라든지 또는 신체적 어떤 발달 요인이라든지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나 심리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면에 이미 턱관절의 불균형의 원인이 돼서 이 목뼈의 환축주가 틀어지면서 뇌와 몸통 간의 통로가 막히면서 뇌에 부정적인 어떤 신호가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더듬 환자와 틱장애 환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 봐서는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좀 다른 면도 있고요. 예, 꼭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틱장애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말더듬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틱장애 환자 중에서 종종 말더듬을 같이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더듬이나 틱장애 역시 어떤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서 나타나는 것이니만큼 서로 일맥상통한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은 두 가지가 서로 완전히 다른 증상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꼭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예. 다르지만 또 일맥상통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말더듬과 틱장애는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저희 경우에는 말더듬이나 틱장애는 모두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먼저 마음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 차분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뇌 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 뇌 신경계를 안정화시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사님께서는 그럼 이 치료 방법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클리닉에서는 가장 첫 번째 치료가 바로 뇌와 이 우리 몸 신체 간에 막힌 통로를 뚫어주는 구강장치를 이용한 FCST 치료가 가장 중요한 메인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LCST라는 두개 천골 교정 테크닉이 있고 또 이제 골반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LPBT라는 골반 균형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LSBT라는 이제 척추 균형 테크닉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같이 활용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구강장치를 이용한 FCST라는 치료법이 그 어떤 원리로 뇌와 몸통 간의 막힌 통로를 뚫어줄 수 있는 건가요? 예, 우리 신체는 턱관절 주변에 9개 뇌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턱관절에 그래서 어떤 턱관절 주변에서 부정적인 자극이나 압박을 받지 않는다면은 상부경추, 즉 목뼈 1, 2번 경추는 틀어질 수가 없고요. 이 상부경추와 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근육인대 근망 역시도 항상 과긴장이나 수축이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FCST라는 치료는 구강장치를 이 입에다 착용시켜서 양측 턱관절 주변에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모든 시그널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턱관절 주변에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시그널이 모두 차단되었을 때, 이 상부 경추와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풀어지면서 뇌로 가는 통로가 항시 활짝 열려 있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뇌와 몸통 간에 이 신경 통로가 항시 뻥 뚫려 있게 되면서 유기적인 기능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예. 오늘은 말더듬과 틱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는 중년 남성의 이제 치료 사례를 이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예.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중년 38살의 중년 남성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리고 미혼인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치료 수기를 일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8살의 직장인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틱장애와 말더듬 증상이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조금 괜찮아지다가 나이를 더 먹어가니 온갖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조금 더 심해지더군요. 그리고 틱장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경 과민 증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우연히 인터넷에 틱장애를 검색해 보다가 FCST라는 신치료법이 있어서 솔직히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이영준 한의원의 초진 상담이라도 받아보려고 왔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좀 내용이 좀 길인데요. 그 이후부터는 제가 아나운서님께 드렸으니까 한번 나머지를 부탁드리죠. 예. 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틱장애라도 고칠까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FCST 치료법으로 틱장애는 물론 말더듬과 신경과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고민거리인 안면 비대칭 등의 제 증상도 고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더군요.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아보니 틱장애는 확실히 많이 줄었고 말더듬 증상은 처음 한 3, 4일 정도는 너무 말이 잘 나와서 본인도 놀랐고 참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또 며칠 지나니 또 안 좋아지다가 또 괜찮아지다가를 반복하고 있더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점은 확실히 FCST 치료법이 치료받기 전하고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말하는 유창성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아직 완치 단계까지는 멀었지만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몸이 더 좋아지고 내가 정상인으로 돼간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약 한 달 정도 지금 치료 중이고 저의 만족도는 100으로 잡아 틱장애는 약 80 정도 되고 말더듬 증상은 약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생활하며 틱도 심하게 오고 말도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증상이 있는데 이걸 편차라고 생각하는데요.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이렇게 편차가 났을 때는 TBA를 착용하고 목 운동을 자주 하면서 바른 자세와 기타 운동 등을 자주 해보니까 또 좋아졌습니다. 저는 한의원 치료를 받으면서 말더듬 커뮤니티에 글을 좀 올렸는데요. 정말 많은 말 더듬는 분들이 제게 메일이나 문자를 주시더군요. 물론 사람마다 말더듬 증상의 원인이 제각각이겠지만 확실히 혼자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이 치료법과 병행해 고치려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아직 FCST가 대중화되지 않아 비용적인 면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빨리 대중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치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수기를 끝맺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30대 후반이 될 때까지 그 말더듬과 틱장애로 참 고생을 하셨는데 이 FCST 치료를 통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틀어진 우리 모든 척추 구조를 정렬시켜 주면서 막힌 통로를 뚫어주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FCST 기본적인 질병 치료 원리는 막힌 통로를, 즉 막힌 것을 뚫어준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현대의학이나 한의학 그리고 대체의학에서도 막힌 곳을 확실하게 뚫어주는 어떤 치료법이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재 의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은 FCST 치료는 다릅니다. 우리 척추 구조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척추가 정상 위치에 놓이도록 하면서 항상 정상 기능을 다하도록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예. 이 중년 남성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더듬 틱장애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박사님과 함께하면서 또 FCST라는 치료법을 통해서 이제 상당히 증세가 호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 FCST라는 치료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FCST라는 치료법이 사실은 아주 단순한 치료법입니다. 예. 막힌 곳을 뚫어주는 거니까요. 예. 단순히 비틀린 우리 척추 구조와 골반을 정렬시켜서 뇌신경계와 우리 신체 몸통 간에 막힌 통로를 뚫어주는 아주 단순한 치료법입니다. 의사는 단지 그냥 막힌 곳만 뚫어지게 해줄 뿐인데 그런 희귀난치병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그런 희귀난치병일수록 그 질병의 주된 원인이 사실은 뇌와 몸통 간에 막힌 통로가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말더듬과 틱장의 중년 남성 이야기를 치료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제 나눴는데요. 이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질병도 여러분의 척추가 바른 척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뇌신경계와 골반이 바른 정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은 절대로 발생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부여받은 수많은 면역 프로그램 그리고 자연치유 힐링 프로그램을 대뇌 피질에 이미 저장받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의 척추와 신경계가 정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질병도 여러분 몸속에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각종 불편 증상 그리고 통증 질환, 디스크 척추 질환, 심지어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말더듬이나 티익장애 등의 신경정신과 질환까지도 여러분이 척추가 정상이라면 한 가지도 발생될 수 없는 질병들이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목뼈부터 허리뼈까지 24매디의 대표적인 척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을 갖고 있는 두 번째 척추, 꼭대기에서 두 번째 척추, 즉 2번 경추, 축추라고 불리는 2번 경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척추는 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을 갖고 있는 두 번째 목뼈 경추가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바로 턱관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턱관절에 분포된 9개의 뇌신경과 이 뇌신경에 의해서 전신 척추에 연결된 근육이 각각 136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근육들이 여러분의 턱관절에서 신경의 압박을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척추는 틀어질 수 없으며 여러분의 뇌신경계는 역시 고장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턱관절 디스크 공간이 항상 정상 공간을 유지하며 신경의 압박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척추와 뇌신경계는 항상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여러분의 턱관절 디스크 공간을 항상 정상 공간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치료가 바로 FCST라는 사실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FCST라는 치료는 TBA 또는 OBA, CBA라고 불리는 구강 내 균형 장치라는 것을 이용해서 아래의 치아 사이에 구강 내에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척추와 신경계를 항상 정상 구조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청자 및 청취자 여러분, 이제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의 FCST 클리닉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되찾으십시오. 감사합니다.